우리가 숫자와 관련된 연산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변수를 정의를 해주고요. num3는 num1 더하기 num2, num1은 간단하죠. 이거는 이제 13이 될 것이고요. 여기를 빼주기를 하면 7이 될 것이고, 이런 사칙 연산은 우리가 너무 상식적으로 아는 그대로고요. 곱하기를 해주면 30, 나누기를 해주면 정수기 때문에 num3는 정수형을 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으로 10 나누기 3이 3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remainder라는 게 있죠. 이건 이제 나머지거든요. 그래서 10을 3으로 나눠주면 그 몫이 3이고 나머지가 1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을 나타내게 되는 그런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내용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앞에서 그 인티저는 플랫폼에 따라서 32비트 또는 64비트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num1은 이 가질 수 있는 수치 중에 가장 큰 값을 가지게 된 거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num2 이퀄 num1 맥스 값에 만약에 1을 더해줘요. 그러면 인티저가 가질 수 있는 값을 넘어서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당연히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에러가 넘어가는 것을 알고 이거를 감수를 하겠다. 그래서 이런 어떤 오버플로우라고 하는데 그 값의 범위를 넘어가는 오버플로우를 감수를 하겠다고 그러면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걸 감수하고 쓰겠다. 이런 의미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우리가 가장 작은 값을 하고 num4는 num3에서 최하위 값, 가장 작은 값에 또 1을 빼주면 당연히 에러가 나겠죠. 이 에러를 우리가 감수를 하겠다, 넘어가는 거 오버플로우 되는 걸 알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를 앞에 써줘서 빼주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비트와이즈 연산자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num5가 10입니다. 10인데 우리가 num6는 num5의 비트와이즈, 왼쪽으로 향하는 비트와이즈를 두 번을 하게 되면 어떤 값이 나올까요? 40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num5 10을 우리가 이진수로 쓰게 되면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이 이진수의 값을 왼쪽으로 두 번 이동해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한 칸, 두 칸 이렇게 이동을 하면 결국은 40이 됩니다. 즉, 한 번 왼쪽으로 이동할 때마다 곱하기 2를 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곱하기 2, 곱하기 2를 두 번 하니까 40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 num7이 마이너스 4이고 num8은 num7에 두 번을 간다 라고 하게 되면 마이너스 16이 되게 되고요. 거꾸로 오른쪽으로 이번엔 가볼까요? num8에 오른쪽으로 한 번 가게 되면 마이너스 8이 되게 되는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내용은 AND, OR, 그리고 exclusive OR 연산자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num1이 7이라는 값을 가지고 num2가 3이라는 값을 가져요. 그렇게 되면 num3를 num1과 num2의 AND 연산자, 이 %가 AND 연산자거든요. 를 하게 되면 어떤 값이 나올까요? 옆에서 보시다시피 3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이진수로 표현을 해보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7은 이진수로 111, 3은 이진수로 011입니다. 그래서 AND 연산자를 쓰게 되면 모두 1인 경우에는 1로 표현이 되고
하나라도 0인 경우에는 0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0, 1, 1이 되면서 10진수로 3을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오화 연산자를 해볼까요? 오화는 이 파이프를 쓰거든요. 이걸 쓰게 되면 오화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만 1이면 1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 1은 1, 1, 0은 1, 0, 1도 1, 0, 0은 0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값이 7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익스클루시브 오화가 있어요. 이거는 이 모자 모양 숫자 키 6에 있는 이걸 쓰게 되는데 익스클루시브 오화는 두 개가 다른 경우에만 참이 됩니다. 그래서 1, 1은 같기 때문에 0이 되고요. 0, 0도 같기 때문에 0이 되고 1, 0 또는 0, 1인 경우에만 1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4라는 값을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단항연산자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하나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단항연산자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num1이라는 상수가 10이라고 하면요. num2는 마이너스 num1이다 라고 하면 num2의 값은 마이너스 10이 될 것입니다. 네,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수긍이 가는 점이고요.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바 num3 equal 10 이고요. num4라는 변수는 num3 플러스 플러스이다 라고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플러스 플러스가 뒤에 가느냐 아니면 이 앞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어떤 의미냐면 num3 값은 지금 10이죠. 근데 이 num3 10인 값에 요 플러스 플러스를 앞에 붙여주면 이 연산을 먼저 하고 이 num4에 대입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을 1을 더해준 거는 11이 되겠죠. 그래서 num4가 11이고 num3도 11인 결과가 되는데요. 만약에 이 앞이 아니라 이 뒤에 이렇게 붙여줬다 라고 하면 num3는 10인데 여기에서 보면 10에 플러스 플러스를 하는 거를 나중에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num3는 10이니까 num4로 넘겨줍니다. 그래서 num4가 여기서 보시다시피 10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num3를 보게 되면 num3는 11로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이 단항 연산자가 앞에 가 있느냐 뒤에 가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5예요. 근데 num6가 플러스 플러스 num5면 어떤 값이 나올까요? num6는 그렇습니다. 6이 나오게 되죠. 만약에 플러스 플러스가 이 뒤에 가는 경우라면 그렇죠. num6는 5가 될 것이고요. num5는 6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 외에도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 num6는 여기서는 5지만 여기 가면 이미 num5는 4로 변해 있다는 거,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